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형 사회적 기업 발굴과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경남의 원자력 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창원 사격장이 시민들의 축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인삼 주산지인 남해군과 금산군이 기술 교류를 통해 고품질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융합이 지역 특산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남형 사회적 기업 발굴과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누비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누비는 천과 천 사이에 솜을 넣어 한 주씩 박음질을 하는 100%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지난 2011년 이주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됐는데 일자리형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매출의 80%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일부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됩니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도 진입장벽은 높습니다. 기존에 맞춰야 된다 이러는데 그 기존에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리 안 돼서 못 맞출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알짜 없이 쫙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따라서 정부는 인증제로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을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유급 근로자의 의무 고용과 매출의 절반을 노무비로 쓰도록 한 조항도 없앴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몰려있는 소셜벤처와 크라우딩 펀딩 기업, 예비 창업팀이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이 집단은 규모화되고 확장되고 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특히 지역 입장에선 기업 유치와 젊은 층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도지사가 등록 권한을 갖도록 해 경남형 사회적 기업 발굴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하고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모두 184개. 현재의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면 더 많은 기업이 생겨나면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 경남의 원자력 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원자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정비하는 원전 부품 업체입니다.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중공업에 업체 매출액의 70%를 납품해오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3년 만에 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 제품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제품을 수주해가지고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19년도에는 5%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고. 실제로 올해 초 경남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전 관련 현황 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8곳이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에 처했다고 답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협력업체는 경남에만 260여 곳. 원전 기업들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라서 협력업체들의 실적들은 당연히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에 대한 감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를 끝으로 원전을 더 짓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도 멈춰 있는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을 하고 있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을 최소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남의 원전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 속에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도 비는 이어집니다. 경남 중부와 동부 지역은 늦은 오후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서부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중부와 동부 지역이 최대 60mm, 서부 지역은 최대 80mm, 남해안과 지리산은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선선한 날씨도 계속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2도, 진주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진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안전운전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기온이 1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1도, 양산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7도, 함안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산청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5도, 합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창원 사격장은 선수들이 치열한 경기를 펼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격 동호인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기도 한데요. 창원 사격장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장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각종 은폐물 사이로 소총을 든 사람들이 뛰어다닙니다. 적을 발견하자 총구를 겨누고 격발합니다. 총과 포탄 소리까지 더해져 전쟁터 같은 느낌입니다.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나눠 전투 사격을 체험하고 있는데 승리의 비결은 작전과 팀워크입니다. 스릴이 넘치고 재밌고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니까 훨씬 화합도 잘 되는 것 같고 서로 몰랐던 부분도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 사격장은 화약 근총에서부터 레이저 공기총, 스크린 사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 교육과 장비를 갖추고 나면 특등 사수가 된 기분입니다. 총알이 발사될 때 소음과 진동은 물론 타깃을 뚫는 짜릿함까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좀 긴장감이 느껴지고 만약에 목표를 맞췄을 때 짜릿함도 있어가지고 사격 자체가 저는 원래 좋아요. 모두 창원 사격장에서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모든 종목의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6개 경기장은 명품 사격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사격 선수들의 최대 훈련장이고 내년 도쿄올림픽 전지훈련장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차가 같고 그다음에 동경하고 우리 창원하고 1시간 이내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약 10개국 한 300명 선수가 현재 전지훈련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최국인 일본의 사격 선수단도 창원 사격장을 올림픽 전지훈련장으로 쓸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와 시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사격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창원 국제 사격장의 최대 경쟁력이고 지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요즘엔 기술의 경계를 넘어 융합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마늘과 인삼의 주산지인 남해와 금산군이 기술 교류를 통해 고품질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은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 양리 기능이 뛰어난 흑마늘이 됩니다. 금산군의 특용작물인 인삼도 여러 번 찌고 말려 몸에 좋은 블랙푸드, 흑삼이 됩니다. 자매 결연 도시인 남해군과 금산군 의회는 최근 지역 특산물의 융합을 통한 고품질 제품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늘의 항암, 항균 작용과 인삼의 면역력 증강 기능을 결합해 새로운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그 제품의 특징, 가공할 만하죠. 아주 우수하죠. 이번에 처음 개발된 제품은 흑삼의 쓴맛을 줄이고 흑마늘의 유효 성분을 높였습니다. 10ml 단위의 막대 포장으로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와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양 기관의 우수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시설과 양리 효능과 활성 검증에 관한 특허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적
장기적으로 인성과 마을이 만나서 새로운 기능성을 개발하고 소비자가 찾는 제품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 지자체가 쌓아온 기술과 마케팅 기법의 융합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랙푸드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남해 흑마늘과 금산 흑삼이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명품 블랙푸드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제조업 불황과 건설 경기 부진으로 경남 지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규모가 5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규모는 544억여 원으로 지역별로는 창원 118억, 김해 150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체불임금 청산과 추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에 나섰습니다. 피부 질환인 건선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발병 연령이 10대에서 중장년층까지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있는 경계가 분명한 구진과 판이 특징인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난치성 피부질환입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붉은색의 작은 구진이 점차 커지거나 융합하여 동전 모양 내지는 판의 형태를 취합니다. 작은 병변에서부터 전신에 걸친 병변까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소양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발진은 주로 대칭성으로 오며 호발 부위는 무릎, 팔꿈치, 엉덩이, 두피 등입니다. 피부의 국소적 손상 부위에 동일한 증상이 생기는 쾌분호 현상, 병변부의 인설을 제거하면 점상 출혈이 나타나는 오스피츠 징후가 있으며 손발톱에 함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방치료의 경우 환자의 체질에 따른 맞춤식 치료를 합니다. 먼저 피부 염증을 내리고 면역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치료 한약을 복용하고 침이나 뜸, 약침 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외용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웅고라는 한방 연고가 대표적입니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지나친 육류, 튀기거나 구운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선은 햇빛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적당한 시간 동안 일광을 받으며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충분한 숙면과 휴식,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3가지로 면역질환, 건강한 음식, 비전염성이 있습니다. 건선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닙니다. 면역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전신질환입니다. 그러므로 면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특히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선은 전염성이 없는 피부질환입니다. 건선에 대한 무지로 인해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1회 기억찾기, 추억찾기, 뇌건강 경로당 운동회가 오늘 오후 합천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협의회가 주도하는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사업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제12회 멋진 여성의 날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장유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해시 장유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열립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납품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지급 납품 대금은 약 360억 원 규모로 당초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열흘 앞당겨 추석 전인 10일에 지급합니다. 최근 6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대우조선은 올해 설에도 약 300억 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남도 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 오전 0시부터 추석 다음 날인 14일 자정까지 3일간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창원 부산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마창대교 15만 대를 비롯해 거가대로 14만 대와 창원 부산 간 도로 15만 대 등 모두 44만 대가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행료 13억 원 상당은 경상남도가 전액 지원합니다. 창원시가 신항 건설로 인한 진해구 주민과 어민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오는 2021년 4월까지 수행할 용역을 통해 신항이 배후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오염물질 발생 등을 파악하고 환경 개선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배후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교통과 재난 등 분야별 도시 통합 관리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진주시는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 안에 112와 119의 긴급 출동 지원과 재난 상황 긴급 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연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방범과 재난, 교통과 환경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보다 편리한 스마트 도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평가엔 경남에서 167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창원과 진주, 김해 등 17개 학원 시험장에서 3만 4천여 명이 응시해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와 탐구 등 수능과 같은 시험 영역에서 평가를 치릅니다. 수능 모의평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진행하는 고1, 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오늘 일제히 치러집니다. 경남 서부 8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서부권 채용박람회가 오는 24일 사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진주와 사천, 하동, 남해 등 경남 서부 8개 지역 190여 개 기업과 구직자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면접 체험관과 토크 콘서트, 취업 컨설팅, 취업 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달 말까지 수선유지 급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거약자에게 에어컨 1,300대를 지원했습니다. 수선급여 유지 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만 가구가 사업 대상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성폭력을 비롯해 가정폭력과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체감 안전도와 정책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5일까지 국민 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취약 환경 개선과 함께 여성 범죄 다발 지역을 분석해 적극적인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상남도의 추경안에 담긴 부산 경남 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한 용역비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진해 제2신항 운영 주도권을 경남이 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부산 경남 항만공사법은 경남과 부산이 공동 운영의 주체가 되는 새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는 관련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제2신항 운영의 경남도 참여 권한의 확대와 경남의 실익 극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내일 거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 6개월간의 투쟁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매각 저지 투쟁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산업은행과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등을 항의 방문해 대우조선 매각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고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등 매각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서 휘발유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지원 마지막 날이던 8월 31일 리터당 1,474.83원이던 경남 지역 휘발유 값은 9월 1일 리터당 1,487원 21원으로 마감됐고 이후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이 적용됩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2020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11명의 선수와 입단 계약을 마쳤습니다. 연고지 1차 지명 투수인 마산 용마고등학교 김태경 선수는 1억 5천만 원, 2차 1라운드에 뽑힌 덕수고등학교 투수 정구범 선수는 2억 5천만 원의 계약금에 각각 계약했습니다. NC는 이달 중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홈경기 참여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